President Trump made it clear America will not be bullied. America will not be threatened. Making it clear tha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s the President has done, making it clea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the capacity to defend our people far beyond anything North Korea could imagine, but also making it clear that if North Korea will abandon thei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mbitions, if they will dismantle those programs, there's an opportunity for a peaceable solution.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너무나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과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미국 내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섰는데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매우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네. 김정은의 신년사 이것에 대해서는요. 미국이 이런 걸로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협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좀 더 강하게 지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미국은 북한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북한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저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저렇게 부통령이 나서서 저런 얘기를 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네. 핵버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더 큰 거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건 또 작동도 한다라는 말하는 데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싫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쟁 광신자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모르니까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네. 이제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특히 급물살을 탄 이 남북대화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내의 안보 참모들의 경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2, 3일 사이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Well, anybody who thought that speech was reassuring was drinking too much champagne over the holidays. Kim Jong-un would be the one who is mentally ill. Is the president concerned that tweeting about nuclear war could cause someone like Kim Jong-un to act with military force? Again, I've addressed this. I think the president is concerned about the continued threats that this individual has made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and he's not going to allow him to continue doing that without saying something and standing up for the people of the country. 자, 이 화면에서 보신 발언자들 전부 다 백악관에 있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백악관 내에서 우리 남북의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악관에 있는 이 참모진들이 한마디로 모두 다 한 곳을 향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좀 경고하고 있고요. 우린 모든 옵션을 계속 테이블 위에 두고 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 얘기고요. 그리고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역시 한국과 미국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김정은의 신년사다 이렇게 꼬집어 얘기했고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고 안심하는 사람은 너무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털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메스터가 했던 이 말이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샴페인을 많이 마셔서 취했다. 그런데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과연 샴페인을 많이 마셔서 취한 것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북한을 향해서 지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남북 대화 움직임에 적극적인 우리 정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을까요? 아마도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말했을 때는 네. 우리 정부를 지칭한 것 같습니다. 아하. 우리 정부가 북한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를 표명했고, 네. 그다음에 곧 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받아서 이제 회담의 용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북한에 쉽게 넘어간 거 아닌가? 네. 북한의 저희 자체가 한미 동맹을 이간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네. 너무 샴페인을 너무 빨리 취한 거 아닌가라고 네. 현재
이렇게 약간 비꼬는 토로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샴페인을 보통 그럴 때 터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터트리고 이미 마시는 것까지 많이 마셨다라는 거는 너무 나갔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안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매파들은 지금 김정은이라는 토끼를 잡으려고 이제 뒤쪽에서 모으는데 네. 이 남쪽에서 그냥 이 대화를 덥석 받은 건 그 토끼가 이쪽으로 도망오도록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네. 그런 표현을 이제 표현한다는 게 3패는 너무 일찍 터뜨렸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지금 북한을 분간 못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제재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다. 네. 이제 미국 입장은 사실은 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다뤘지만 CBS 방송국, CNN 방송들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에 있다. 네. 한국자의 말에 따르면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미 정부에서 뭔가 어떤 그 보도자료 또는 다른 작업을 통해서 언론에 나가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분명히 한국 정부에 준 사인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 뭐 이야기하니까 미사일 쏘고 뭐 하니까 또 핵실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되어왔지 않습니까? 네. 자, 또 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저기가 또 할 것이다. 네. 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경고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정은의 신년사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죠. 미국에는 강경 메시지, 우리 정부에는 대화의 메시지, 상충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년사에 대한 해석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많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 신년사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주요 정치인들이 트위터 또는 SNS를 통해서 김정은의 신년사를 두고 열변을 토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이 모두 이렇게 트위터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꼬리를 물고 한국에 대한 경고 혹은 조언들을 내놓았는데요. 네. 먼저 보면 브리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요, 북한이 내민 올리브 각지, 그러니까 평화 공세에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거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가지고요. 네. 다른 그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그건 올리브 가지가 아니다. 이간질하려고 수를 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코트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은요, 북한이 한국을 위해 만든 덫이다. 대화 제의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프랭크 미국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놓은 덫에 대한 공포로 외교가 마비돼선 안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 신년사의 의미에 대해서 저렇게 미국 내에서도 뜨거운 분위기인데요. 실장님. 미국이 뭐 정확히 상황을 보고 있고 네. 우리 정부도 그걸 압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과 대화하는데 네.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가면서 네. 대화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일단 우리 정부는 일단 당장 그 평창올림픽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북한과 회담함이 돼서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그 초점을 두고 네. 일단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 개최한 다음에는 북한이 나중에 또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네. 그러면 뭐 회담이 파탄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니까 네. 일단은 하여간 그 행사만 일단 하고 나면 네. 나중에 부분에 북한이 뭐 그 나중에 뭐 개성공단 얘기를 하든 네. 금강산 관광 얘기를 하든 그때 우리가 못 떨어져 가지고 네. 회담이 파탄도 상관은 없으니까 네. 일단 올림픽부터 성공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일단 올림픽부터 좀 성공을 시키고 그 다음 얘기는 그때 가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미국 내에서는 일부에서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우선 올림픽이라도 좀 성공적으로 하자라는 말조차도 지금 딴죽을 거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 대표단을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거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가하는 비용 일부라도 우리가 북한 측에 제공을 하면 지금 경제적 제재를 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이건 강력한 의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북한에 뭐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네.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해석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했을 때 네. 우리가 뭐 숙박비라든가 네. 아니면 뭐 체재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네.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고 뭐 어떻게 뭐 다른 수를 뭐 쓰는 방법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먹는 건 음식으로 주고 자는 건 건물로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혹시 경제적 지원으로
일단은 미국 측에서는 그것도 일단은 북한의 지원이라고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민간 단체가 네. 지원하는 것은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그러면 때문에.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IOC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한다면 장비 비용 등 재반 비용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고 IOC 측이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안 되는 겁니까? IOC 측에 해당되는 건 없나요? 아마도 IOC는 상당히 힘이 셉니다. 네. 힘이 세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이렇게 함부로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발언이 지금 북한이 그 평창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네.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또는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우리 분석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가 주지 마라라는 사전 경고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